정부는 식품 기업들에게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원재료값 올랐다고 가격 올릴 때는 빠르게 많이 올리더니 내릴 땐 천천히 찔끔 내려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실제 밀 가격은 30% 넘게 떨어졌지만 라면 가격은 겨우 3%만 내렸는데 이어서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 코너. 라면 한 봉지 집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소비자들은 원재료 값은 내려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라고 말합니다. 내렸으면 같이 내려야지. 근데 가격은 안 내리고 그대로 다 올라 있잖아요. 라면, 콩기름, 또 밀가루, 제분 계통은 다 안 내렸어요. 라면 같은 거 이제 식사 대용으로 많이 사긴 하는데 금액을 내리고 이런 거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고. 라면이나 빵의 주 원료인 소맥분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 2022년 정점을 찍고 지금은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라면 가격은 같은 기간 꾸준히 오른 뒤 겨우 3%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다른 밀가루 가공품이나 식용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비판이 커지자 결국 정부가 나서 관행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하락 시에는 제때 그리고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려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품목별 공무원을 지정해 물가 관리에 나서면서 일부 식품업체는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는데 업계 동참 여부도 주목됩니다. 정부는 또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단속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 밖에 최근 들썩이는 주유소 기름값은 매주 점검하고 학원비는 지자체 조정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면서 빠르면 이달 안에 실제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사례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전공의들 이탈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간부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이틀 동안 전공의 수 상위 100개 병원을 직접 돌면서 미복귀자를 가려냈습니다.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통지서도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자가 약 8천 명에 이르는 만큼 나눠서 통보하는 데만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하루 만에 통지서가 도착하지만 부재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도착 기한을 일주일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10일 이상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날짜까지 의견을 내라고 적어놓는데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처리해 처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전공의가 절차를 멈춰달라는 소송을 내거나 통지서 받기를 피하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주동 세력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전공의 이탈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간부도 경찰에 불려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MZ세대는 현재 우리 세대랑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입니다. 선배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따를 사례들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지금의 의료 현장 혼란이 오히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또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과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등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모 증후군. 뒤처지고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라는 뜻입니다. 남들 다 입는다는 유명 브랜드 옷, 나만 없는 것 같아서 뒤처지는 것 같다거나 소셜미디어 보면 내가 못 가본 곳에서 다들 멋지게 놀고 있더라.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투자 때문에 자주 씁니다. 해외 주식부터 금, 가상화폐까지 안 오르는 자산이 없다 보니까 나만 빼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하냐 이런 심리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연일 오름세를 이어가자 뒤처지지 않겠다는 포모 심리에 투자가 더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오전 국내 거래소에서 개당 9,700만 원, 1억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과열 양상을 보이자 곧 거품이 꺼질 거란 경고음도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6만 9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6만 9천 달러 선을 코앞에 두고 넘지 못했던 직전 최고가를 2년 4개월 만에 깬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승인한 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BlackRock alone has $11 billion in their ETF. They added $1 billion just in the last day. And so these are massive inflows for just one fund. There's 11 of them. And so obviously there's tons of money coming in. 다음 달 말로 예상되는 반감기를 앞두고 자금이 몰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4년마다 찾아오는 반감기에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비트코인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2016년 반감기엔 30배까지 폭등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선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오를지를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원을 돌파할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최대 40% 가까이 빠지면서 곧 거품이 꺼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P모건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호재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다음 달 이후 4만 2천 달러로 다시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헛개 음료를 만드는 중소기업의 공장장이 7년간 무려 14억 원어치의 제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를 따로 차려서 빼돌린 음료수에 라벨만 갈아 팔아치운 걸로 조사됐는데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저녁 시간 남성 4명이 공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헛개 음료 등을 생산하는 경기 성남시 C음료 제조사 공장입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뭔가를 찾습니다. 이들이 찾는 물건,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음료입니다. 일당을 이끄는 이 남성은 이 공장 공장장 송모 씨. 2018년부터 만든 음료를 빼돌렸고 이날도 따로 숨겨둔 제품을 찾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송 씨는 다른 내부 직원과 짜고 회사에 보고한 양보다 많은 양의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내부 서류엔 제품 생산량과 원료량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30kg 원래 홍차가 들어간다 하면 거기에서 20kg만 가지고 계약을 하고 10kg는 따로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7년 동안 14억 원 가까이 제품과 원료를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음료는 어디로 갔을까? 자신과 지인 명의로 만든 회사 공장으로 가져가 라벨을 갈았습니다. 빼돌린 원료와 제조 방법으로 자기 브랜드 제품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인터넷 쇼핑몰에 내다 팔았습니다. 생산은 C사가 하고 이익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간 겁니다. 제품 생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을 다 이제 꿰뚫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배신감도 굉장히 크고. 남성은 범행을 들키자 빼돌린 원료 1.5톤은 돌려줬습니다. 취재진에겐 제품을 빼돌린 적 없고 모두 돈 주고 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약이나 대금을 지급한 정황이 없는 걸로 보고 횡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연매출 16억 정도 작은 기업은 언제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술을 마시고 시내버스를 몬 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승객들이 알아챌 정도로 술 냄새를 풀풀 풍겼는데 정작 버스 회사는 음주 측정을 안 해 몰랐다고 합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가 유유히 정류장을 떠납니다. 그런데 버스 안 승객들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 겁니다.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와 버스를 멈춰 세우고 경찰의 지시에 50대 기사가 내려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9%,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니까 얼굴이 약간 불그스름하고 술 냄새도 좀 났었습니다. 전날 밤에 늦게까지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차고지를 출발해 걸릴 때까지 2.5km, 10분 넘게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객들이 눈치챌 정도로 냄새가 났는데 정작 버스 회사에선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에 교대하는 기사들은 매번 따로 음주 측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전에는 하는데 오후에는 불시에 한 번씩 한다든지 다 제 잘못이지. 회사 그만두셨습니다. 바로.
경찰은 버스 기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